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TV입니다. 12월 20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가급적 상승 초기 국면에 있으면서 실적까지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24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기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시작 화면을 캡처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파킨슨병의 임상 이상의 1국면이 안정적으로 끝났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248억 정도 나왔네요. 시가총액은 1340억.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요즘에 하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전만치는 못하지만 어쨌든 바닥권에서 급하게 상한가를 갔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쪽 내용들은 계속 많이 관심을 받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또 요즘에 TV 광고도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도 유지태를 광고 모델로 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 피플바이오인데요. 여기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 기기를 출시한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실리고 있고 오늘도 1000억이나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1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시가총액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부분은 당연히 적자고 또 광고까지 공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보면 부채 비율이 170에서 530%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못 버는데 광고는 또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혈액을 통해서 진단하겠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요즘 이제 치매 관련된 테마들이 좀 강한데 그 중심에 피플바이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탈모 쪽인데요. 위더스 제약이라는 곳이 내년에 탈모 주사 치료제를 출시하겠다. 그 치료제 하나로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기사인데 작년에 보면 매출액이 574억에 당기순이익이 한 40억 버는 회사인데 그 탈모 치료제로 1000억을 벌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도 한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350억에 유통비율이 44% 정도 되는데 1000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환호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완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탈모 치료제를 이제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주사로 3개월마다 주사를 맞으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출시하겠다는 내용이죠. 동일 성분인데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주사만 맞으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죠. 부담도 없고. 근데 그거와 관련된 약물 전달 기술을 인벤티지 랩이 제공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인벤티지 랩은 오늘 10%밖에 못 올랐죠. 거래대금 350억 나왔고 시가총액도 920억이니까 위더스 제약만 볼 게 아니라 인벤티지 랩도 같이 봐야 되고 신규 상장주이고 보시면은 한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종목을 같이 보면 되겠죠. 세 번째는 프롬바이오입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기식을 하는 회사고 특허를 출원만 한 게 아니라 특허가 등록이 됐더라고요. 모바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기술로 특허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탈모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으면서 건기식도 하고 있고 기술적 흐름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이렇게 수렴 후 폭등을 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관심 있게 프롬바이어를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태아 의료기기 관련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비스토스라는 종목인데요. 상장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이중바닥, 쌍바닥형을 만들면서 전 고점을 앞에 고점은 뚫었고 위에 고점도 뚫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어쨌든 신생아 관련된 그런 지원들은 또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신생아 태아 관련된 의료기기인 비스토스도 충분히 그런 저출산 관련주로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치과 의료기기인 레이인데요.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주봉상으로도 쌍봉을 그리고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21선을 타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시가총액은 3,100억이고요.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1,300억, 내년 1,700억, 후년에 2,070억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수록 또 더 많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터머 사이언스인데요. 앞터머 사이언스는 폐암 진단 키트를 출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면서 그 시장만 해도 꽤 큰 시장이고 그거의 선두주자로서 앞터머 사이언스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17억이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340억 정도 나왔고 완전 바닥권에서 첫 상승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크론인데요. 웰크론은 중국에 이제 코로나가 폭증을 하면서 마스크 값이 상승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마스크 원료를 만들고 하는 웰크론이 그런 기대감으로 700억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한 103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도에는 벌고 21년도에도 돈을 좀 벌었는데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 코로나 한참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마스크를 사간 걸 보면 또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금요일 날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제주은행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기대감으로 금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고 월요일 날 어제 종가가 1% 상승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양음양의 패턴이죠. 이게 뭐 파란색이긴 빨간색이긴 하지만 양음양 패턴으로 어제 종가 매매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오늘 무려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왜냐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4,400억 밖에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12조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조가 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실적도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큰 호재라고 봤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네요. 다음은 푸른저축은행인데요. 푸른저축은행도 쭉 하락하다가 오늘 17% 올랐는데 3분기의 실적도 좀 1분기, 2분기 실적이 약한 거에 비해서 3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9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도 20주선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SCI 평가 정보인데요. 이제 금리가 오르고 지금 사실 대출 부실이 많고 뭐 음마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뭐 27억 주고 산 아파트가 24억이 대출이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추심에 관한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537억이고 크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오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네요. 마찬가지로 고려신용정보도 같은 내용이고요. 시가총액은 1,687억, 실적은 조금 더 낫네요. 고려신용정보가. 근데 이제 끼로 봤을 때는 SCI 평가정보가 훨씬 끼가 많고, 고려신용정보는 좀 얌전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라 기왕에 할 거면은 항상 대장주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화장품주이면서 또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크게 상승했다가 한참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실리콘2 밑에 공구먼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 구간에는 또 매물이 별로 없는 구간에 또 도달하고 지금 상승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단에서 올릴 때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 대금을 쏟으면서 올렸는데 그거를 이게 급격히 내리면서 아마 못 팔아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따라가면서 좀 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권에 둬야 될 종목이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좀 놔두고 이렇게 음봉에서 사면 양봉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실리콘2는 화장품 수출 관련 종목이고, 해외 화장품 마케팅 관련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고점들을, 여기 앞에 두 개의 고점들을 다 뚫고 거기에 안착하는, 11,00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1,000원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전 고점 12,000원이겠네요. 12,000원을 향해서 가면서 12,000원까지 뚫으면 또 과거 같은 또 상승,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예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고 시가총액은 2,280억이고 실적적인 측면도 완전 잡주가 아니라 이렇게 내년에는 260억도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인데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영역을 뚫고 갑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신고가고요. 월봉상으로 가면 조금 남아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년 내에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죠. 라면 값은 올렸는데 밀가루 값은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더 증가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죠. 시가총액은 9,200억이고 당기순이익은 한 9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원료값이 떨어졌는데 판가를 인상하다 보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더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뉴트리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고 정말 계속 내리기만 했고 시가총액은 980억이고 20년, 21년도에는 돈을 잘 벌다가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 돈이 좀 줄어드니까 코로나의 어떤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매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많이 내렸는데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 상승을 했네요. 금요일날 5%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약해가지고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양음양 패턴으로 월요일날 이 도지에 샀으면 오늘
한 8% 정도 수익을 또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기지개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 SAMG 엔터인데요. 이 종목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벌써 2280억이고 내용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뭐 당기순이익 적자고 매출이 심지어 300억대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2280억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가가 18,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제 지금 한 26,000원대인데 이 2280억이라는 시총이 계속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도 거래대금을 470억이나 쏟으면서 기술적 흐름을 이어가는 걸 보면 조금 더 이런 흐름을 만들다가 지금 뭐 고점도 높이면서 끝났죠. 조금 더 이런 흐름을 만들다가 물량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서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짧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던 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주봉상의 흐름도 좋고요. 시가총액은 2,360억이고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영화 배급 내년 내후년 더 좋죠. 그 다음에 VFX 여러 가지 영화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 21선 쌍바닥을 보이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뉴 같은 종목은 충분히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의류 관련해서 태평양 물산이 급하게 2차 상승 파동을 보이고 조정을 받고 21선에 안착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네요.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또 의류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1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공구먼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중 테마로 시원하게 해 먹고 아마 다 못 팔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렇게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올리면서 막 돈을 썼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팔아먹는 게 한계가 있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갖고 있는 물량들을 팔려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제시 리머모어도 얘기하고 있죠.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위함이다.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또 하고 있고 아직 어디가 끝일지 아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날보다는 이렇게 좀 단봉이나 조정받은 날 또는 횡보하는 날을 기다려서 거래를 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다음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물류비가 인상된다. 뭐 물류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동방이라는 종목, 쿠팡 물류 관련 회사죠. 8.5% 정도 올랐네요. 시가총액은 1,380억 정도 되고 오늘 거래대금이 690억이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크게 한번 오르면서 거래대금 950억 나왔고 또 오늘도 690억 나온 걸 보면 그냥 단순한 거래라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코이즈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뭐 양산하겠다, 공장을 증설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죠. 거래대금 270억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521억입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뭐 매출도 없다시피 하고 올해는 더 심하죠. 더 심하고 다 빨간불이고
부채 비율이 많아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고, 아마 이제 유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라 그러면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런 악재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3월달 이럴 때는 갑자기 뭐 거래 정지되고 상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보시면서, 다만 내용은 좋기 때문에 이런 완전 바닥권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또 거래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